끊겨버렸네요. 자, 2020년 6월 9일 목요일. 자, 동래구 명장동 안락 1 제공통 안락동을 갔죠. 충렬 아파트 하면서 회원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회원 분이 상담을 한다고 이게 전화가 와도 끊기네. 전화가 딱 터치하는 순간 제가 터치를 잘못한 모양입니다. 꺼졌는데 미안하다고 하시던데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뭐 알고 전화했겠습니까? 지금 뭐 찍는 거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지? 어쨌든 아까 이제 반여 1-2 하고 비교를 했죠. 왕자가 지금 2,300만 원이고 7구 시행이 1,6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현재 평당 1,600만 원을 그렇게 과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일반 분양을 만약에 1,300 중후반 한다 했을 경우 우리가 미니멈으로 잡고 1,350만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34평 분양합니다. 그럼 얼마 나오는가 하면 충남 아파트 1재건축이 시공사는 지금 대우 프로지어죠. 4억 5,900이 나옵니다. 그죠? 4억 5,900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게 가지고 그래서 평당이 이제 34평으로 계산했을 경우 조분가가 3억 4천이기 때문에 일단 조분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는 1억 1,9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차이 난다. 근데 P가 2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분양가에 8천만원 정도 P가 더 붙은 상태에서 지금 매입을 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비싼 감이 있고 제가 회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이렇게 동영상에도 몇 번 이야기한 게 있죠. 조합 분양가에다가 그죠? 조합 분양가에다가 우리가 거기다 P를 붙여서 일반 분양가를 넘었으면 자제를 해야 된다. 그죠? 조합 분양가에다가 P를 붙인 상태에서 뭐 무상 혜택이나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비료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조합 분양가에서 현재 조합 분양가의 P 그래되는 P 금액을 대해서 그 일반 분양가에 딱 도달하면 일반 분양가에 청약해서 당첨된 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첨되기 힘들기 때문에 유주택자라면 다주택자라면 P를 거기에다가 상한선을 맞춰서 투자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넘으시면 이렇게 차라리 일반 분양에서 돈 적게 들이고 P를 주고 사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합니다. 비례율하고 여기 무상 혜택은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그런 걸로 이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리가액 산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리가액이 뭔가 아시죠? 아시죠? 종전자산 가격에다가 비례율을 더한 게 권리가액입니다. 종전자산 가격이 내가 만약에 1억 받았다면 그죠? 감정가 1억 나왔는데 비례율 한 120 정도 된다면 그 가격은 나의 종전자산 가격의 가치는 1억 2천이 되는 거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셔서 뭐 가르치려면서 똑바로 가르치지 뭐 구사리 주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이거 뭐 또 소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러면 지금 양정이 스위첸이 처음에 일반 분양가 책정했을 때 1,200만원 정도 했는데 근데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좀 작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도 뭐 지금 뭐 1,300 중후반 이야기하는데 뭐 1,400 정도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즘 뭐 비례율은 다 100%에 맞추거든요. 법인세가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비례율은 100%에 맞췄습니다. 이주비는 60% 나왔고요. 무상 혜택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뭐 비례율이 없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조합원 혜택이 2천만 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은 지금 물어봤는데 뭐 모르시더라고요. 몇 층 이상 배정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은 25층과 38층이 꼭대기층입니다. 조합은 뭐 다른 데쯤 7층 이상, 12층 이상, 뭐 5층 이상 이렇게 준다 이야기는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해봐서 그건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거든요. 그 다음 뷰가 지금 현재 충렬 아파트 5층에서 살아 계셨을 때 뭐 주민들이 보실 때 광안대교 보인다고 하거든요. 입구가 출입 들어가는 그쪽이 광안대교 그쪽 진입하는 그쪽이 진입로가 보였다고 하거든요. 5층에서 봤을 때, 뭐 저층, 4층, 3층 이렇게 안 보였었겠죠. 그러니까 수영천 앞으로 뭐 건물 신축 불가하거든요. 천 앞에는 본래 건물을 못 짓습니다. 하천이나 이런 쪽에는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지어놓고 나면 지금도 뭐 5층에서 볼 때 가운데를 진입로가 보인다니까 뭐
중층이 선대면 뭐 100%뭐 강원대로가 이제 부를 거고, 강원대교가 보이면 뭐 한강변처럼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뭐 센텀 SK가 지금 가릴 것이다 하는데 앞에 그는 뭐 그보다 넘어서게 더 높은 층은 이제 확실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할 때 높은 층을 피를 좀 더 주고 사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중에 11월 달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하고 나면 중층 이상 올라가는 거를 좀 피를 더 주고라도 사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거나 투자를 하신다면요. 학구는 뭐 충렬 중고, 해야 여중고, 해야 유치원 뭐 이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걱정 없고요. 여중고가 다 있고, 남고도 뭐 남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유치원에다가 초등학교 막 학교로 뒤집어 쌓여져 있습니다. 이 어딘가 북한에 있는 거기 초랑 3대장이라고 하죠. 뭐 초랑 이편한 부사랑하고, 그 다음에 범양 레거스하고, 그다음에 베스티움하고, 그쪽도 이제 거의 뭐 이렇게 학교로 뒤집어 있는데, 여기는 완전 학교가 밀착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학교가 바로 단지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랑 북한 쪽 3대장 쪽은 좀 그래야 돼요. 더불어 좀 그래야 되긴 한데, 여기는 완전 붙어 있기 때문에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학군은 뭐 서울대를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는데, 충북고등학교 그래도 여기 있는 학군들은 전부 다 동래고를 가기를 원하거든요. 동래고 학군까지 신청할 수 있는, 그래서 뽑게 했을 때, 뺑뺑이 돌렸을 때, 그 학군에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군은 되게 만족을 하거든요. 충렬 이 아파트가. 그래서 굳이 충렬고가 아니고 운 좋으면 동래고등학교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국공립이 유치원이 2군데 있거든요. 이게 또 참 드문 케이스인데, 단지가 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그래서 이거 지금 교육부지로 만들어서 이 국공립을 존치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존치라는 거는 지금 그 자리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셔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부지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쪽으로 가면 대단하죠.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이 2군데 들어오는 게 민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참 좋다. 원래 이제 재건축할 때 그 특수 물건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든지 종교시설, 절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그런 걸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쫓아낼 수가 있는데, 내보내고 뭐 다른데 뭐 한지 개념으로 다시 만들어 준다든지, 안에 굳이 안에 그래서 뭐 존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을 주고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쫓아내보는 데가 이게 3개가 있습니다. 유치원, 종합병원하고 학교, 병원도 일반 병원, 조건 개인 병원은 의원 같은 거는 내보는데, 안에 종합병원이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 안에, 그 다음에 유치원이 있다, 국군의 유치원이 있다, 그럼 학교가 있으면 이 3개는 100% 존치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못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장을 가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임장지에 가서 분석을 할 때, 유치원, 종합병원, 학교가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이 무조건 존치라 생각하고, 더 좋죠. 안에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학교 같은 경우는 뜯어서 새로 신축하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기부 체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율이 떨어진다든지 수지 분석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학교 다 짓고 나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학교가 있으면 대박이죠. 이거 단지 안에 진정한 초품화는 단지 안에 학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의 드물죠. 학교 안에 들어가, 학교 옆에 붙어 있지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 우리가 만 세대 정도 되는데, 기존에 종합병원이 옛날부터 있던, 30년 전부터 있던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이 있다, 대박입니다.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이거. 아프면 바로 새벽에 응급실 달려가면 되죠. 아버님 어머니 모시겠다 밤에 뭔 일 갑자기 생기면 바로 모시고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이 있다는 게, 이게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위는 1순위는 그 단지에 있는 사람들 1순위로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외곽에 2순위로 주거든요. 뭐 결혼 안 하신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애를 키워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구역 단지 안에 유치원, 종합병원, 학교가 있으면 대박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학교는 정축시켜야 되고 신축해야 되고, 종합병원도 뭐 좀 줘야 되죠. 낱개로 돈을 좀 줘야 됩니다. 뭐 영업 보상 비용 이렇게 하죠. 우리가 막 일반 상업지 상가문 건물 건축물 할 때는 일단은 뭐 거래산하나 원가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래사례 원가법 조금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나머지는 수익하는 법으로 감정을 한다고 이야기 말씀드렸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익하는 법으로 이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영업 보상 비용이 좀 나갑니다. 영업 보상 비용을 그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상가들이 전부 다 비대위로 이제 돌아서는 거거든요. 다음번에 시간하면 감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인장 갔을 때 정비국 단지 안에 유치원, 종합병원, 학교가 있다면 이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투자도 좋고 실거주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입주 예정이 2024년 2월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뭐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제 종자산, 즉 이제 분양은 타입은 25, 30, 34평, 32평도 있는데 32평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고 주가 25평, 30평, 34평인데 34평이 거의 다라네요. 요뭐 트렌드가 34평이 이제 뭐 주를 이루니까 5구는 좀 이제 신혼한테는 좀 쓰이지 84가 아도 좀 한 2명 정도, 1명 정도 있으면 좀 그죠? 가용성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34평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충일 아파트에는 뭐 이 정도 브리핑하고 요즘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 재건축이 될 만한 거 있죠. 요도 일단은 물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충일 아파트가 되면 주위에 있는 단지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호재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주위에 구역 지정도 없고 기본 계획 수립은 더더욱 안 됐고 그죠? 2030, 2020 이렇게 하죠. 10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국토종합 개발 계획에 의해서 그 하부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도시 및 정비 기본 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정비구역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뭐 법이 바뀌어서 타당성 조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이렇게 정비구역 예정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본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부분이니까. 우리가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국토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 계획과 법령이 뭔가 하면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고 그에 따른 법은 국위법이라고 하는데 국토 위해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국토 위에 관한 그 시행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계획과 법령과 시행령 뭔 소리고 위에서 뭐 떨어진다 뭐 깜짝 놀랐네. 어쨌든 그렇게 세 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개에 의해서 이렇게 국토종합개발계획이고 국토종합개발계획은 큰 법령이고 그 아래 하부 계획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죠. 그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정부 및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됩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부 법령에 도시기본계획에 부분에서 여기 도시기본계획 뭐랬습니까? 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 이게 도시 및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거기에서 예전에는 이제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게 도정법 같은 경우에는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그러지면 문제가 된다. 시비거리가 되고 소송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그 다음에 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가 이제 설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추진위를 이제 만들기 위한 또 뭐 창립 총회 뭐 이래가지고 추진위 만들기 전에도 이게 뭐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가 있고 워낙 복잡하더라고요. 준비 단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뭐 이 추진이라는 의미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거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되고 시공사 설립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3만 원짜리 강의 들어가면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책에 나와 있고 쭉 이제 되는데 그게 구역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구역에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주민들이 제안을 합니다. 주민 제안 방식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기본 계획 같은 거를 입안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주민 입안 제안 방식으로 하는데 정확한 말로는 자기네들이 그 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에 이제 들이밀거든요. 관할관청에 우리가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너무 노후화도 뭐 이 법령이 있습니다. 이게 70% 이상의 노후도라든지 뭐 30년 이상의 어떤 그게 내군연한 수령연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얼마 이상 몇만 메다 이상 제곱이 되어야 되고 세대 수가 몇 세대 이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이게 난해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뭘 할 건 아닌데 하면 됩니다. 이런 걸 전부 다 정비업체에서, 재개발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업체가 아닙니다. 재개발 정비업체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체만으로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정비업체는 거의 뭐 50%가 깔끔하게 사기꾼이라 생각은 됩니다. 그 돈벌레들이고 사기꾼들입니다. 이게. 대표들이 전부 다 사기, 머리는 좋은 사람들이고 한데 정직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사기를 쳐서 돈 버는 사람들이라고. 너무 비하가 심하나? 거짓말 좀 못하면 이제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빠르게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런 국토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 하부 문명으로 떨어지면서 하부 계획이 만들어지고 하부 문명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이반 제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는데 이게 주민 이반 제한 방식으로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못 받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 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하는 편이죠. 다른 거 보면 뭐 입지나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여자분들도 보고 남자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제 밴드에 이제 업자분들 많이 있어서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 있게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다시 넘어가서 여기는 지금 현재 한락동 충렬 아파트 옆에 보면 대원빌라, 효신빌라, 명장우성 요 세 군데 3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게 왜 3층으로 옛날에 건물을 지었는가 하면 수영비행장이 옛날에 있었죠. 지금 수영비행장이 지금 센터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지금 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안전을 위한 고도 제한 때문에 3층으로 밖에 지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비행기가 이쪽으로 들락날락 하니까 비행 노선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수지 분석상 3층짜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뭐 2종이니까 3종으로 만약에 받는다. 3종 못 받겠지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이반 제한 방식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200%에서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더라도 200% 하더라도 여기는 지금 여기 충렬이나 안 그러면 저기 명장 대림이 지금 6억대이기 때문에 호가 6억이 나오기 때문에 6억을 일단은 한다면 똑같이 간다면 나중에 이제 10년 후의 일이지만은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하거든요. 지금 대부분 25평에서 26평이라고 합니다. 뭐 1억 5천에 다 팔린다거든요. 25평, 26평이 1억 5천에 팔리고 1억 6천, 1억 7천 앞으로 물건이 없어서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뭐 전세 9억 5천, 1억 9,50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5천에 나온다면 한번 뭐 5, 6천만 원 가지고 매진갭으로 갭 투자하듯이 물건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자가 조금 들어왔다고 하네요. 많이는 아닌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대원빌라, 효신빌라, 명장우성이 3개 중에 명장우성의 지분율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가격도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1, 2천만원 더 비싸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세요. 자, 고무적인 것은 이게 지금 동의서를 얼마 전에 재건축하자고 주민들이 누가 나서서 받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고나인데 명장우성만 그걸 받으러 다녔다고 하는데 명장우성이 되면 효신이나 대원이나 지분율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같이 붙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명장우성 혼자서는 좁아서 못 하거든요. 뭐 서울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뭐 땅값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붙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지 타산이 나온다. 다음번에 시간 나면 수지 타산에 대해서도 토지가 토지대가 얼마일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젊은 층이 지금 많이 잡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충렬 아파트를 못 잡으니 가격이 비싸서 못 잡으니 남는 것도 없고 하니까 옆에 있는 되겠지 싶어서 이제 잡는 겁니다. 이제 뭐 그분들이 들어와서 젊은 사람들이 붐을 일으켜서 불을 계속 조금 지피다 보면 불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나.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빌라 이제 항상 이렇게 신축으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옆에 빌라 업자들이 많아서 땅을 싸니까 뭐 정비를 하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빌라 업자들이 주위에 토지들을 사서 주택 깔고 있는 토지들을 사서 이제 부수고 철거를 하고 그 빌라들을 짓습니다. 빌라 업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게 수순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시행조에 소규모 시행조에 관심을 가져서 이러는데 주택이 이제 평당 1천만 원에 이종주거든요. 이종주거 지역인데 1천만 원에 계약이 되었답니다. 부산시내 지금 외곽 지역은 본래 이종주거하고 상업지가 많은데 이종주거에서 할 때는 1천만 원, 상업지는 3천만 원인데 지금 가격이 지금 이종주거도 핫한 지역은 2, 3천만 원 부르고 상업지 중에서도 핫한 데는 이렇게 5천만 원까지 부르는 데가 있습니다. 남포동이나 서면 뒤편 이런 가도 아직 3천만 원대 상업지 구역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 부르는 값이라
그럼 이 정도가 3천만 원하고 상업지가 5천만 원 하면 이건 가격이 뭐 순식간 다 뛰는 건데, 그죠? 투자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땅쟁이들도 해먹기 힘들다. 이제 옛날로 좀 달려져서 지금 시간이 20분 넘고 있는데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좀 그렇고 어쨌든 뭐 어쨌든 명장 이 대림 명장 대림 입편안 할 때 그 조합장이 여자분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투자자로 들어와서 10년 동안 계속 그 강ем에 머물면서 한 번도 거기 쫓겨난 적이 없고 그거 바뀌지 않고 조합장이 처음 조합장이 끝까지 했다거든요. 그 투명성이 있게 리드감 있게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끝까지 했다는데 그분이 지금 이쪽 지역을 지금 한 개 물건을 샀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샀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조사를 해보세요. 소장님 말씀대로 한 개 샀고 대원을 샀다거든요. 이거 보고 진짜 사는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 말 듣고 뭐 임장을 일단 오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와서 확인해 보세요. 현재 그리고 이 지역에 지금 20% 정도 들어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원, 효선, 명장, 우성에 20% 정도 뭐 들어왔다고 하는데 뭐 투자자의 힘으로 뭐 가격이 옛날 1억대인데 지금 1억 5천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아까 여자 조합장이 샀다는 빌라는 대원 빌라 14평에 뭐 1억 3천에 그때 뭐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아 전세가 1억 3천이가? 아 전세는 알 수 없답니다. 14평 1억 3천 주고 샀답니다. 제가 전세는 알 수 없고 1억 정도 생각하신다요 소장님. 그냥 안 되고 8천만 원 정도로 전세까지는 8천에서 1억 사이라 정도 생각하면 된답니다. 대원 빌라 이야기 말하는 겁니다. 뭐 지금 들었던 내용은 지금 이야기도 안 하고 이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대화도 안 하는 사람이 뭐 해가지고 뭐 편파 발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또라이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듣던 이야기. 제가 조사한 바를 전부 다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편파 발언을 한다는 헛소리 한다는 그 사람이 좀 있어서 그 좀 기분이 그렇게 뭐 좀 막 때려 차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또라이들만 없으면 제가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뭐 유튜브도 많고 했는데 물론 쉽게 하는 게 잘하는 거지만 저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좀 더 집중도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일주일 내로 와서 지역을 팝니다. 제가 학교 수업을 지금 다 잘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교에 이제 대학을 강사 나가고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다 강사질을 하는데 고등학교 한 군데 남기고 다 잘렸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남은 김에 뭐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일주일 내도록 오고 있는데 한 번씩 그런 뭐 편파증이 뭐 발언을 한다 이런 개소리 들으면 정말 화납니다. 진짜로 자기가 직접 와서 확인해 보든지 뭐 제 개인 사기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한 뭐 5%에서 10%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소장님들 내가 오면 그 지역을 완전히 사사시 뒤지고 다니거든요. 부동산을 몇십 군데를 그래서 해가지고 거짓말 같은 부분은 제끼고 이거는 사실인 것 같다는 부분만 발표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사전 임장에 또 훈변 회원들이 요즘 많이 따라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임장하는 거 잘 아시죠?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들었던 이야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상당히 23분이면 넘었네요. 길게 했습니다. 막판에 좀 흥분돼서 제가 말을 좀 이렇게 했지만은 다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장을 합니다. 네, 여기 밴드에 HUN 훈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벤 치면 훈벤이라고 해서 제 밴드가 뜹니다. 제 책은 거기 지금 품절이 다 됐기 때문에 제 책은 지금 일단 사지 마세요. 그리고 2016년도에 제가 책을 발간을 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집필한 내용을 그거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새로 책을 한 건 낼 계획인데 이제 그때 새 책 넣으면 사시고 지금은 만약 필요하신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책을 오프라인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드릴 테니까 뭐 국밥 한 그릇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상관없거든요. 필요하신 분 오면 제가 드릴 테니까 책은 품절됐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올 겁니다. 일단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운이었습니다.